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팔승TV입니다. 저희는 서행 차선이 아닌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팔승TV 투자 목표는 우리의 투자금을 2의 2승 4배, 2의 3승 8배가 아닌 2의 8승 256배가 되는 그날까지 투자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그동안 올렸던 제 자료들이 상사에게 보고되는 듯한 자료인 것 같다는 평이 많아 부장님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기업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럼 기업플렉스 이마트 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말씀하신 이마트 기업 분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마트는 미국 월마트와 같이 과일, 야채 등 식료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그냥 대형 슈퍼마켓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마트에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갔지만 롯데마트보단 사람이 무척 붐볐습니다. 아마 가격이나 제품 그리고 진열 방법이 소비자에게 더 끌리는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마트에 대해 왜 장사가 더 잘 될까? 이마트란 기업에 관심이 많던 찰나에 최근 경제신문의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두 남매에게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 지분을 각각 8.22%를 증여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마트 지분은 아들 정용진에게 그리고 신세계 지분은 딸 정유경에게 증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마트의 지배구조에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자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신세계푸드, 신세계조선호텔, 스타벅스 코리아, 신세계건설,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 스타컴 등이 있었는데 그중 부장님께서 궁금해하실 몇 가지 기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자료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신세계푸드는 식품 유통, 식품 제조, 외식, 베이커리 등 식품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종합식품 기업입니다. 신세계푸드는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 2,200억 규모의 회사였으며 영업이익 규모는 2020년 3분기 기준 45억 원으로 전년비 17% 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만 보면 약간 별거 없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최근 들어 저희 회사 근처에도 노브랜드 버거집이 생겨 어느 기업이 이렇게 인기가 좋지? 조사했더니 신세계푸드에서 운영하는 노브랜드 버거집이었습니다. 벌써 55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 추세라면 조만간 100호점, 200호점도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브랜드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부장님? 노브랜드는 브랜드 상품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 이마트 자체에서 생산하여 가격 경쟁력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이 매우 저렴해요. 그동안 노브랜드 상품이 적자를 내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조만간 망하는 거 아니야? 했던 찰나에 2020년 1분기 영업이익 484억 원을 기록하며 첫 흑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부장님, 신세계푸드 이외에도 이마트의 자회사 중 스타벅스 코리아가 눈에 띄는데요. 언제나 사람이 바글거리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마트의 자회사인 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매출은 역시나 3분기 매출만 4,858억 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413억 정도의 이익을 올리는 알짜 자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건 아시는 것 같아 조금 생소하실 이마트 자회사, 신세계건설, 신세계프라퍼티, 스타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우선 신세계건설은 빌리브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는 저도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처음 듣는 브랜드였습니다. 아직은 브랜드 파워가 미비한 것 같아요. 신세계건설 역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었으며 시총은 918억, 당기순이익은 2019년 기준 175억 원의 규모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매출에 성장세도 없고 당기순이익도 감소 추세는 부장님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에 화성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축공사 665억의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다음으론 이마트의 자회사 중 신세계 프라퍼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뭔지 살펴보았더니 스타필드 시티, 스타필드 등을 각지에 지어 수익을 창출하는 종합부동산 회사였습니다. 저도 위례에 있는 스타필드 시티를 가봤지만 역시 스타필드 시티는 스타필드를 축소한 축소판인지 스타필드가 규모 면에서 더 크고 관리가 더욱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프라퍼티 3분기 영업이익은 22억으로 전년비 40%나 이익이 감소하였는데요. 이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충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마트에서 밀어주고 있는 스타컴. 이 스타컴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의 모든 상품을 온라인에서 한눈에 보고 한 번의 결제로 편하게 구매 가능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몰 이외에도 트레이더스몰, 프리미엄 아울렛몰, 스타필드몰, 까사미아몰 등 신세계의 모든 회사의 물품을 한눈에 보고 살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저도 와이프에게 물어보니 스타컴에서 새벽 배송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생활에 저희도 모르게 파고드는 능력은 높게 평가해야 하는 항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장님, 궁금하신 실적에 대해서도 준비해보았습니다. 20년 3분기 이마트의 영업이익은 1,400억 원으로 전년비 140억 원, 약 11%가 증가하였으며 트레이더스 또한 290억 원으로 전년비 무려
무려 83% 성장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문점 또한 반려동물 전문 매장 몰리스 펫샵, 일렉트로마트 등 2019년에는 적자 규모가 상당했지만 전문점 사업을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하는 사업을 시작해 올해부터 적자 규모가 적어지면서 수익성이 가속화되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강희석 대표 취임 이후 2020년 3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30%라는 어닝 서프라이즈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부장님, 이마트의 자회사들의 실적 또한 그동안 지속된 적자를 축소하고 일부는 흑자 전환하는 실적 턴어라운드 형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중 이마트24는 2019년 3분기 마이너스 22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여주었지만 2020년에는 플러스 17억의 첫 분기 흑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쓱닷컴 또한 2019년에는 마이너스 235억 원에서 2020년 마이너스 31억 원으로 적자의 규모를 크게 축소하며 이마트의 자회사들의 미래 실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주가는 2002년 3월 32만원을 고점으로 2020년 3월 약 10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으나 현재 다시 15만원 중반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9년엔 정영진 부회장이 이마트의 주식 약 200억 원을 17만원에 매수한 점을 미뤄볼 때 대주주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맘 편히 장기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주주 취득 원가만 보고 투자가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 동종 업계는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마트가 시가총액이 4조에 당기순이익이 3,145억 원, 그나마 순이익이 발생한 BGF 리테일이 시가총액 2조에 당기순이익 330억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비교해보니 이마트는 7%의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BGF 리테일은 1.4%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이익만 유지가 된다면 현재 이마트는 동종업계 비율을 고려했을 때 5배의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조선호텔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자금 수요를 고려해 이익이 절반으로 줄여진다는 가정을 하여도 당기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3.5%, 약 2.5배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 이마트에도 아래와 같이 3가지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첫째, 스타벅스 코리아와 이마트의 계약 만료로 인한 결별설이 돌고 있는데 이마트 매출에 큰 비중이 있는 만큼 계약 만료가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이마트의 영업이익에서 약 1,500원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쇼크로 인한 신세계 조선호텔이 자금난이 심각하여 현재 이마트에서 2,700억 원의 자금 수요를 진행 중이나 코로나 여파를 생각한다면 내년까지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이런 자금난을 미리 고려하여 이마트에서는 신세계 푸드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마트 측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노브랜드의 성장세가 뛰어난 만큼 추후 이익 성장세가 기대되는 항목인데 혹여나 매각을 한다면 현재 이마트 영업이익에서 최소 200억 원이 줄어들 거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마트의 리스크는 있지만 저는 이마트가 상당히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부장님. 그 이유 중 하나는 2020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30% 증가를 시작으로 증익 사이클로 향하고 있는 만큼 주가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명희 회장이 최근 두 남매에게 주식 증여 결정은 대주주조차 현재 이마트에 대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주주와 비슷한 평단가라면 일반 투자자도 투자 고려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셋째, 전문점 이마트24 등의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쓱닷컴을 통한 새벽 배송,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 전략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추후 이마트의 이익을 한층 더 올려주는 성장 모멘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장님, 요새 시키신 일들이 많아서 이마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마트 자회사들의 유통사업, 식음료 사업, 건설 IT 지분 구조를 보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드린 자료 외에 더 공부하시고 좋은 의견이나 알고 계신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